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은 경색전체 신스택을 통해서 섹터와 종목을 분석해 주실 박동기 파트너와 그리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 탑3 종목을 분석해 주시고 그리고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까지 알려주시는 민경철 파트너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코너는요.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박동기입니다. 네, 오늘 시장상은 좀 혼조세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다들 지금 어제 미국 시장 급등세에 따른 우리 시장 오늘 장 흐름에 좀 기대감이 좀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소 실망스럽죠. 지금 코스피도 지금 보합권, 코스닥은 일찌감치 마이너스권까지 지금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제하고 그저께 미국 시장의 급등세 분위기를 지금 반영을 지금 하지 못하는 이런 흐름이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은 또 시장이니까요. 우리가 또 있는 그대로 또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큰 폭으로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의 그 상승 흐름은 그동안에 지금 시장을 짓눌렀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정점, 피크아웃이라 그러죠. 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시장에 조금 어느 정도 그 공감대가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다소 금리 인상도 조금 주춤해지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미국 시장이 어제 급등세가 나왔는데 지금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러시아 쪽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핵 장비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선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등 전반적으로 지금 그 러시아 핵 위협 이 이슈가 또 시장에 좀 강하게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캡 상승으로 큰 폭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 현재 거의 보합권 또는 마이너스권까지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이슈가 통상적으로 이제 약세장에서 이렇게 캡 상승 후 이제 음봉으로 떨어지는 전강 후약 형태의 흐름이 지금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심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강한 지금 매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변에는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10시 50분 한 2시간 남짓 정도 지금 지나 있는 상태인데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지금 12,000계약이에요. 최근에 지금 포기 드물게 매도 강도가 높다라는 점. 지금 2시간 동안에 선물 외국인들이 12,000계약을 지금 퍼붓게 되면은 사실상 시장이 좀 견디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그런 분위기에다가 그 기관 외국인들의 또 코스피, 코스닥 쌍끌이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역시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수치상으로는 매수로 잡히고 있지만 이런 장에서 다시 한번 최근 한 달 동안에 약세장 흐름 이런 심리가 되살아나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코스닥 양 시장 모두 기관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는 생각보다 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2200포인트까지 지금 어제 회복을 했죠. 어제 우리 시장이 강한 반등을 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2200선 전후 이 자리는 저점에 가깝지 않겠느냐.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추후에 상세히 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오늘 장 흐름은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1% 이상 밀리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뭐 어떤 분위기 전환이 오기 전에는 오늘 장은 전강후약 형태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오전장 시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갭상승 출발했던 우리나라 증시 현재 음봉 나타나면서 정강 후약의 장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러시아 핵 위협 이슈 속에서 수급이 좀 약화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검색천재 시스템에 포착되는 섹터와 관련 종목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장 흐름이 큰 폭의 지금 장대 음봉이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검색 전제 시스템에도 지금 종목들이 오전장까지만 해도 장 초반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게 좋은 종목들이 다소 올라왔습니다만 이렇게 큰 폭으로 지금 장이 밀리는 흐름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요. 종목들이 다소 이제 많이 지금 이탈한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스템을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 이제 베스트 종목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계속 러시아 핵하고 관련되는 종목들이라든지 뭐 전쟁 관련되는 종목, 자 이런 종목들이 계속 이제 지금 보시면은 대화제약이라든지 빅텍 그리고 한컴 라이프케어 뭐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전쟁 관련되는 이슈로 또 그런 테마주로 얘기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수 올라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지수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시가 대비해서 크게 밀리다 보니까 또 고려 신용정보라든지 뭐 중소형 금리 인상 수혜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 뭐 제주은행 이런 종목들이 다수 또 검색전자 시스템에 상위권에 잡히고 있다.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오늘 장 분위기는 역시 좋지 않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주도주 종목으로 뭐 이렇게 지금 장대 음봉이 떨어지는 장에서 사실 뭐 크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만은 지금 주도주 종목으로 세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자, 차트 흐름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하죠. 참 시장 흐름을 지금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을 참 오랫동안 주식하면서 많이 봤습니다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오늘 지금 검색 전제 시스템 탑7에 가장 강력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증권사에서 목표가 하향이 나왔죠. 하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캡 상승 후 지금 양봉을 꾸준하게 지금 지켜주고 있고 하방 경직성을 아주 강하게 지금 지켜주고 있죠. 이렇게 지금 앞으로 IT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분기 단위로 적자 폭이 확대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하향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오히려 주가는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악재가 해소되는 이런 이벤트로 시장은 뭐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악재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어제 같은 경우는 네이버 같은 종목이 해외 패션 플랫폼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호재성 재료에도 또 큰 폭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같은 장세는 역시 어떤 뚜렷한 일관성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보다는 전반적으로 종목의 움직임 자체가 수급에 의해서 크게 움직이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검색전제 시스템의 탑7에 올라와 있는 첫 번째 종목으로 주도주 첫 번째 종목으로 LG 디스플레이를 선정을 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지금 아프리카 TV인데요. 지금 아프리카 TV가 지금 자리에서 종목에서 지금 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순위에서 지금 밀려 있는데, 자 아프리카 TV도 그동안의 차트에서 보죠.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큰 폭으로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지금 25만 원대에서 지금 7만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그런 흐름이죠. 낙폭 과대에서 경쟁 플랫폼이죠. 트위치의 고객들이 아프리카로 대거 이동을 한다. 이런 또 뉴스가 지금 올라오면서 오늘
나름대로 좀 수급이 강하게 붙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유튜브 대세에 밀리는 이런 흐름 때문에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했는데, 자, 낙폭이 과대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확산될 그런 시점까지 지금 오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장 주도주 종목으로 세 번째 종목으로는 지금 재룡 전기를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재룡 전기 하면은 사실상 저도 크게 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뭐 대북 관련주다 뭐 이런 테마주로 엮이면서 사실상 시장으로부터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시장 대비한다 그러면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도 여전히 지금 시장과 상관없이 여전히 지금 뭐 강세 흐름을 플러스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하나죠. 재룡전기의 실적이 모 증권사 리포트에 의하면은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배까지 높아질 것이다. 그만큼 지금 수출 물량, 수출 수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아주 가파른 속도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주가 흐름이 견조한 지금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오늘자 검색 천재 시스템부를 통해서 바라본 주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LG 디스플레이, 두 번째 아프리카 TV 재룡 전기에 대한 분석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거래량과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자, 우리 뭐 이 시간을 통해서 검색 천재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을 배제하고 패턴이나 추세, 수급, 거래량 같은 기술적인 조합에 의해서 종목들을 검색을 하고, 그래서 기술적 흐름이 가장 양호한 2,400 종목 중에서 상위 7종목을 뽑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종목을 지금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수급 호전주 그리고 이제 차트 우량주 이렇게 좀 분류를 해가지고 몇 개 종목들을 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급 호전주. 오늘 장 수급이 수급이 상위권으로 들어오면서 그리고 차트 흐름도 나름대로 양호한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흐름을 보죠. 자, 첫 번째 종목은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옛날에 지금 LG 상사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LX 그룹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LX 인터내셔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자, 이 종목도 지금 3분기 실적도 무난하다라는 얘기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석탄 가격의 상승, 호주산 석탄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서 3분기 실적도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지금 7월 달부터 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가 이번 하락장을 이기지 못하고 주가가 빠졌는데요. 이렇게 지금 단기간에 지금 밀린 자리에서 빠른 속도로 좀 회복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지 않느냐,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볼 때 그런 관점에서 지금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 수급 호전주 첫 번째 종목으로 이렇게 LX 인터내셔널을 선정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지금 또 순위에서 지금 사라졌죠. 고려 신용정보인데요. 역시 지금 이제 장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 수혜주라든지 또 채권, 주심 관련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뭐 여전히 지금 뭐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려 신용정보 같은 이런 종목도 아직까지 뭐 큰 추세는 뭐 강한 반등은 아니지만은 큰 추세는 여전히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려 신용정보, 뭐 제주은행 이런 중소형 은행주라든지 또 채권 추심 관련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 금리 인상 사이클에 이제 수혜주로 인식이 되면서 주가가 오히려 약세 흐름을 띠게 될 때
강세 쪽으로 주가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특성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시황이 여전히 지금 약세장을 아직 확실하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변동성이 지금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리고 수급도 여전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종목으로는 EV 첨단 소재 지금 수급의 탑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자, 저가주, 저는 사실 뭐 저가주 쪽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만, EV 첨단 소재, 요 종목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저가주이긴 하지만, 2차전지 소재 리튬 플러스인가요? 그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에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가 상당히 많이 실리는 이런 분위기죠. 거래가 많이 실리고 변동성은 상당히 크지만 역시 최근에 지금 2차전지 소재나 장비 업체들 후발주들 그럼들이 지금 또 부분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섹터를 이루면서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또 좀 이제 저점 매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한두 종목만 더 볼까요? 차트 우량주 쪽에서도 종목들이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데 오른쪽 우측 하단의 차트 우량주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동훈 아나텍, 치스 미디에 있는데 한 종목만 보죠. 동훈 아나텍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훈 아나텍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급등락이 상당히 심한 뭐 종목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V자형으로 급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지금 차트 우량주도 지금 잡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1차, 2차 상승 흐름이 추가적으로 전고점 수준까지는 충분히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수급 호전주하고 차트 우량주 이렇게 몇 가지 종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자 검색 시스템에 포착된 수급 우량주와 차트 우량주들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수급 호전주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노란톡, 박동기 파트너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이니까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가볍게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까지 검색 천재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파트너님의 추천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예. 지금 그 시황이 지금 뭐 상당히 안 좋죠. 가능하면은 아무리 검색 전제 시스템에서 2,400 종목 중에서 7종목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 조합이 상당히 양호하다 하더라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죠. 물론 뭐 시장이 약세장이어도 뭐 종목들이 뭐 움직이는 종목들은 움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저점 매수, 분할 매수 이런 관점에서 보고 또 이렇게 장대음봉이 떨어지는 장에서는 뭐 시장을 좀 관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일단 사람을 감정을 배제한 그런 검색 전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 두 종목 정도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향후의 그 수주 실적,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10년 전만 해도 삼성 엔지니어링이 참 꽤나 잘 나갔던 종목인데 역시 뭐 최근에 그러면 또 하나의 평범한 뭐 건설주로서 뭐 평범한 종목이 되어버렸죠. 자, 다시 한번 삼성 엔지니어링이 해외 수주 쪽에서 힘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향후 수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자, 차트를 지금 한번 보시면은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그 시장 흐름하고 지금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나름대로 견조한,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크게 받지 않고 밀렸을 때 저점 매수 세력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패턴을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이라 그러면은 기술적인 분석상 직전 고점인 지금 직전 고점이죠. 자, 25,000원 자리가
시장이 조금만 안정이 되면 충분히 뭐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겠나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은 크게 부담 없이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26,000원 선 정도. 1차적으로 제가 이제 스윙으로 관심 있는 종목들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요. 한 5%에서 10% 정도 목표 가격을 선정을 해서 종목 선정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 26,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자, 오늘 검색 전자 시스템의 탑10에 지금 꾸준하게 올라와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인데요. 두 번째 종목으로 하이비전 시스템을 선정을 해봤는데 이 종목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원래는 스마트폰 검사 장비를 하는 회사인데 또 2차 전지 쪽에 진출한다는 얘기, 또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들로 바닥권에서 부분적으로 좀 힘을 강하게 싣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다 생각이 되고 또 최근 들어서는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잡아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 관심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이렇게 두 종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드릴 두 종목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 두 번째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남겨주셨네요. 저점 매수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볼 좋을 종목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박동기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가장 빠르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문자로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박동기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이 시간 민경철 파트너님과 시장의 탑3 종목 살펴보고 이슈에 따른 투자 전략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3위부터 하나씩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3위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신화콘텍입니다. 네, 인사를 까먹었어요. 네. 민경철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고요. 자, 어제도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으로 이제 상한가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안겨드렸습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하한가를 기록했을 때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야기를 드려서 상한가. 한호가 좀 모자라긴 했어요. 29점 몇 % 정도로 한호가 차이로 거진 상한가를 좀 잡아드렸었는데요. 자, 올해 158번째 상한가를 잡아드린 상한가 이제 담당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아침에 종목 하나를 하한가에서 하한가 풀릴 때 좀 다뤄드렸던 종목이 좀 실시간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잠깐 탑3 종목 보기에 앞서서 우리 특정 종목 한 종목만 좀 빠르게 좀 보고 그리고 탑3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가족분들에게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NSN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검찰 고발이 들어왔다라는 뉴스 시장의 풍문 때문에 오늘 장중에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공시로 봤을 때는 검찰 고발에 대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동사가 1억 5천만 원이라는 벌금을 이제 부과받게 됐는데 이제 1억 5천만 원이라는 벌금을 부과해서 이런 과거의 그런 회계상의 그런 잘못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결이 되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리스크 해소기 때문에 저는 하한가가 풀렸을 때 우리 지금 하한가가 풀렸다. 우리 단타로 진입게 노려보시는 거 공고 드렸었는데요. 자, 지금 실시간으로 장중에 하한가를 기록했었던 NSN이 마이너스 10%까지 이제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10%까지 약 20% 가까운 좀 상승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뉴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검찰 고발 사실 무근이다라고 좀 회사가 좀 밝히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1억 5천만 원이라는 1억 정정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벌금을 부과받긴 했지만 자, 관리 종목이 아닌 이상 벌금 부과는 상장 폐지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그리고 공시로 이런 검찰 고발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한가가 풀렸을 때 동 종목을 단기적인 시세를 좀 누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를 드리고 왔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장중에 자, 지금 플러스 20% 가까운 좀 시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창호 효과를 지금 초과 달성하고 거의 뭐 상한가급의 지금 상승률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침에 이제 하한가에서 공략하셨던 분들은 우리 또 수익을 지금 실시간으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끝나고 나서 추가 코멘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처셀 하한가에 잡아서 상한가를 어제 잡아냈고요. 그리고 오늘은 자, NSN 하한가에 잡아서 오늘 20% 이상의 상승을 좀 노려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면서 자, 오늘 오전장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온 종목 3가지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처셀과 NSN에 대한 추가 전략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오늘의 3위 신화콘텍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굉장히 쏠리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지금 아이폰 14가 출시가 됐는데요. 아이폰 14가 사실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이제 충전 타입이 C타입이 아니라서 아이폰 충전기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수시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폰 14까지만 하더라도 C타입으로의 USB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유럽에서 모든 전자기기 충전을 C타입으로 통일화시키는 그런 유럽의 법안이 좀 지금 통과가 됐다라는 이슈 때문에 자, 신화콘텍이라는 종목이 우리 시장에서는 자, 아이폰 15가 이제 내년에 출시가 될 텐데 자,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충전 타입을 C타입으로 변경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 신화콘텍이 우리 과거의 아이폰 C타입으로 이제 변환되나라는 그런 테마로 좀 부각이 됐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라서 자, 이번에도 이제 유럽에 우리 모든 전자기기 충전을 우리 USB C타입으로 전환한다, 의무화시킨다. 자, 그런 법안에 대한 수혜주로 지목이 되면서 우리 시장 22%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 자, 과거의 우리 흐름을 보도록 하면은 자, 약세 구간에서 강세 구간으로 접어들고 그리고 이 약세 구간에서 강세 구간으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냈을 때 강세 구간의 시세가 강력하게 좀 시세 분출한다라는 것을 좀 과거력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자, 지금의 구간이 자, 과거 고가 8,800원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고 이 약세 구간이 우하향 추세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가 자, 오늘 바닥에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자, 앞으로 차기작 애플의 차기작 아이폰 15를 포함한 자, 유럽에서의 모든 전자기기 충전에 대한 부분들이 USB-C 타입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그런 모멘텀들이 동사의 자, 이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이 직전에 장기 평 라인 때의 매물을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강세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어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자, 전국에 있는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요이 땅 하는 순간 신화콘텍을 시초 갭 플러스 자, 14% 위로 띄우자라는 단결을 할 수가 없는데 자, 오늘은 시초 상승 갭이 14%가 띄워졌다는 거는 자, 이만큼 누군가가 돈을 써서 가격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관점에서 동 종목은 4,7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이 여러분들이 단기 시세를 노려보기 적절한 우리 기술적 단기 맥점이 될 것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는 첫 번째, 동사가 과거에 우리 아이폰 충전 C타입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으로 9,000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던 과거력이 있다. 그런데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자, 거래대금이 유입되면서 직전의 매물들을 소화하는, 돌파하는 슈팅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는 4,700원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위로 자, 추가 단기 시세 분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아이폰을 이제 판매를 해도 사실 5천만 인구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 연합에서 이제 그런 아이폰을 판매되는 그 총 인구의 양 자체가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유럽 연합이라는 곳에서 2024년도부터 이제 우리 기존의 아이폰 충전기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만든다라는 이슈가 앞으로 이제 동사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 시세가 나왔다가 한번 또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근데 또 내년에 아이폰 15가 나온다고 하면은 아이폰 15에 진짜로 USB-C 타입이 탑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자, 그런 것들이 또다시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공부 차원에서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온다면 매수 타이밍 우리 자율적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 이 아이폰 충전기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4,700원 지지라인 꼭 확인하면서 반등할 시에 매수하면 좋을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위 종목 살펴봤고요. 2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2위 히림입니다. 네, 히림도 오늘자 상승세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사실 이 종목이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 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재건 산업에 대한 그런 중소형 건설주로도 부각이 됐지만, 자, 이제 600조 이상의 자금이 투여되는, 많게는 1,300조까지도 이제 투여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자, 네옴시티 테마주로서의 시세가 최근에 단기 고가 10,000원에서 1,500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수가 빠지면서 가치 조정을 받다가 자,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가 나온 부분들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사우디에서 2029년도 이제 동계올림픽을 우리 네옴시티에서 이제 유치를 했다. 개최는 아직 아니죠. 유치를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자, 과거에 네옴시티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던 우리 히림 종목의 매수세가 아침에 좀 강하게 몰린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분봉이든 2분봉이든 분봉상으로든 아침에 시세가 잠깐 나왔다가 바로 또 빠져버리는, 즉 이제 좀 속임수의 그런 캔들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네옴시티 관련주로서의 시세를 반납한 추세 하단에서 오늘 또 거래대금이 유입이 됐다는 거는 앞으로 위아래 흔드는 변동이 있을지 몰라도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우리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기 적절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해봤고요.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종목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을 때, 즉 강세 전환이 되고 나서 단기간에 주가가 5,600원에서 자, 10,000원까지 80% 정도의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 눌림은 있지만 강세 구간으로 전환되면 시세가 또 분출이 되고, 눌림은 있지만 강세 전환으로 전환되면은 또 시세가 분출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는데, 자, 이때 들어왔었던 수급들, 이때 들어왔었던 많은 대량의 거래대금을 우리 그 자들의 이 거래대금을 이루어낸 그 큰 손들의 단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정말 기가 막히게 좀 나오게 된 모습이고, 자, 1,800원에서 단기 저가 7,000원까지 약 마이너스 35% 가까운 낙폭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강세 전환하면서 바닥에서의 단기 저점에서의 매기 유입이, 거래대금의 증가가 좀 보여진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19%까지의 시세가 만들어졌고요. 자, 분봉상 그리고 이제 오늘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 1.6%까지의 낙폭을 코스닥 지수가 좀 확대함에 따라서 자, 시가 부근을 지금 실시간으로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어제 기준으로는 자, 7,700원 구간이 이 종목의 앞으로 주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돈을 써서 시초 갭을 만들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자, 누군가가 돈을 써서 8,400원 위에서 거래를 이루어냈다. 누군가는 매도했지만 누군가는 매수했기 때문에 여기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자, 밑으로 7,700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이 시청자분들이 우리 단기 시세를 노려볼 우리 맥점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은 히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장 초반 시초가의 갭상승에 비해서 현재 음봉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7,700원 지지라인 버텨만 준다면 다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추가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위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의 1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1위 대원화성입니다. 네, 대원화성은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네, 대원화성 가지고 저희가 수익을 참 많이 냈던 종목인데요. 다시 들고 왔습니다. 자, 과거에 상한가를 잡았던 종목인데 우리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오늘 방송 처음 보신 분들은 자, 대원화성이 어떤 종목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화성에서 수익을 많이 준 이제 종목이다. 화성하면은 이제 스페이스X도 생각나고 이제 일론 머스크도 생각나고 테슬라도 생각나고 하는데 자, 이 종목은 이제 리비안 전기 트럭과 관련된 수혜주로 지목이 되면서 시장에서 7,000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타났던 종목입니다. 자, 차트 보면서 과거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아마존의 전기 트럭 업체 우리 리비안이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면서 과거에 7,000원까지의 우리 거의 대장주 에코캡 이후에 거의 에코캡을 포함한 우리 리비안 관련주들의 대장주로 좀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고요. 그 시세를 반납한 자, 2,000원 초중반 가격에서는 자, 반복적으로 이 박스권 하단
시세가 분출되고 이 강세 전환되면 시세가 나오고 강세 전환되면 시세가 나오고 이번에도 강세 전환됐을 때 시세가 분출되는 그런 주가의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저희는 우리 하단 노랑톡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하단 노랑톡에서 자, 9월 13일 기준으로 이 종목이 자, 대시세 초입이다. 그 이유는 자, 가격 조정 이후에 약세 구간을 접어드는 상승 반전형의 캔들을 9월 13일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날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라고 방송에서 노랑톡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그 이후에 주가가 자, 우리 9월 13일 기준으로 하루 이틀 3일 4일 5거래일 만에 장중에 22% 가까운 시세가 만들어지고 장중 고가 3,800원까지 약 20에서 30% 가까운 시세를 과거에 한번 노려봤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은 이때 들어온 수급, 이 장대 양봉을 만들어낸 특정 주체의 평단가 2,700원보다는 낮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증시가 무너지면서 코스닥이 전저가를 이탈하면서 우리 대원화성이라는 종목도 2,700원 구간까지의 낙폭을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거래일 동안의 음봉을 기록하면서 지독하게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근데 어제 지수가 반등했고 오늘 지수가 추가 상승의 흐름을 지금은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지만 아침에 만들어내면서 리비안 관련주들이 우리 좀 상승의 흐름을 이거래일 연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새벽 시간에 이제 리비안이 생산량이 좀 많이 증가를 했고 연내 목표가 생산량을 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자, 리비안 주가가 약 12% 이상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리비안 테마주로 부각이 된 대원화성 종목도 거래 대금이 줄다가 과거에 수급이 들어왔던 그 시작점까지의 가격 조정을 받고 오늘 다시 수급이 강하게 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실시간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어제 기준으로 종가가 2,700원이고 오늘 장중 저가가 2,880원입니다. 그래서 동 종목은 2,700원, 2,88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이 다시 한번 뜨거운 강세 구간으로서의 단기 시세를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구간의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자, 대원화성, 리비안 관련주 그리고 이 회사가 과거에 이제 광물 이런 쪽으로의 광산에 지분 투자했다라고 또 이슈가 부각된 과거력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리비안 관련주 그리고 이제 원자재 관련주 자, 이런 쪽으로의 우리 수급이 오늘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강세 구간으로 접어들면 그 강세 구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단기 시세를 누려보시고 또 강세 구간이 오면은 시세가 수급이 붙으면서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면은 매수했었던 비중들 분할로 덜어내고 약세 구간 접어들 때 차익 실현 진행하는 형태로 좀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탑3 1위 종목은 대원화성이었는데요. 이전에도 이 대원화성으로 인해서 많은 수익, 여러 번의 수익 내주셨습니다. 오늘자 리비안 관련주로서 이 생산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속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인 반등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톡으로 참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문자로 남겨주셨는데요. 네, 문자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신 3527님입니다. 매수 가격은 124,500원, 비중은 70% 꽤나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살펴보니까 79,000원의 매수, 현재 가격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124,500원, 현재가 79,300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마이너스 30% 이상 좀 물려 계신데 이제 비중이 너무 크셔서
사실 뭐 지금의 구간은 이제 제약바이오 턴이 좀 도래하기를 좀 바라는 수밖에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긴 호흡에서 1, 2년 정도 좀 기다렸을 때 우리 제약바이오 또 턴이 돌면은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거짓말처럼 꿈같이 올라갔다가 정말 허무하게 빠지고 또 나중에 기간 조정 끝에는 또 갑자기 정말 꿈같이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이 돌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반도체도 업황이 호조 구간, 그리고 이제 침체 구간 이렇게 다 이제 사이클이 도는데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우리 특정 얼굴은 잘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어렵겠지만 이제 여의도 이제 그런 그 테마를 주도하는 측에서도 이번에 바이오 턴을 한번 만들면은 그 다음에는 메타버스 턴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무슨 턴을 만들고 이렇게 그 시기를 좀 주도하는 그런 테마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코로나 관련된 이슈 때문에 관련주들 시세가 한번 나오고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앞으로 큰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바닥에서의 기간 조정과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물량을 바닥에서 던지는 거를 특정 누군가가 바닥의 물량을 잘 확보해서 그리고 나서 이슈를 붙이면서 호재를 붙이면서 주가를 들어올리는 그런 일련의 큰 그림에서의 그림이 좀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관점에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36만 원까지 시세가 나왔고요. 이번에 이중바닥 구간까지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종목 하방 어디까지 열려 있느냐? 그거는 앞으로 봐야 되는 이슈인데 사실 이 종목의 공모가가 6만 5천 원입니다. 그건 이 주식의 공모에 참여했었던 기관들, 외인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평단가가 낮은 사람들 단순 계산으로 6만 5천 원의 평단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 평단가가 낮은 순서대로 상위 1%에 드느냐, 높은 순서대로 상위 1%에 드느냐를 가지고 누군가는 평단가가 36만 원이냐, 누군가는 평단가가 6만 5천 원이냐. 그 차이가 수익이 나느냐, 손실이 나느냐 그거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구간에서는 일단은 우리 전저가를 이탈했습니다. 전저가 지금 9만 4천 원 구간을 이탈했기 때문에 아직도 단기 저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동 종목은 7만 7천 원과 7만 9천 원을 깰 경우에는 하방이 6만 5천 원 공모가까지도 추가 낙폭의 가능성을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우리 밑으로의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종목을 6만 5천 원 공모가까지 빠진다고 하면 거기서 매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보유를 해야 될까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신규 매수를 해야 될까에 대한 물으면은 저는 공모가까지 빠진다면 더 이상 이 주식이 우리 공모가 부근까지 조정을 받으면은 공모에 참여한 기관과 외국인들과 큰 손들과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이 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6만 5천 원 구간이 강한 지지반등 구간으로 자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였으면은 6만 원, 6만 5천 원 구간 손절 잡고 6만 5천 원 부근 7만 원대 가격대에서는 조정 시 분할로 좀 접근을 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급등주, 작전주의 패턴을 보시면은 주가가 무너집니다. 근데 이 무너지는 기간 동안 어디서 단기 저점을 다지고 반등하는지를 체킹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저가 매수 기회를 누려보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떨어지는 기간에서 분할로 접근하시면은 평단가가 낮아지거든요. 그 이후에 상승턴이 도래해서 시세가 나오면은 그 과정에서 일단 내 본전 왔을 때 수익금 왔을 때 비중 덜어내고 나머지 일부 비중으로 추가 수익을 좀 누려보는 형태로 좀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이제 8월부터 올해 지금 1년 정도, 이제 14개월 정도의 가격 조정이 있었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 기간 조정이 1년 정도, 그리고 이 앞으로 상승의 턴까지 1년 정도, 한 1, 2년 정도의 좀 기간을 좀 길게 들고 가는 전략을 좀 취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비중이 크셔서 이제 추가 대응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화 통화면은 조금 여쭤보고 추가 대응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해 드릴 텐데, 일단 저였으면은 6만 원, 6만 5천 원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7만 원대 평단가를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1, 2년 정도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가 12만 원 정도 가격이 되시는데요.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이 우리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저는 단기 그리고 중기 목표가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원 왔을 때 비중 반 이상 덜어내고 14만 원까지 또 비중 반 이상 추가적으로 덜어내고 나머지 비중으로 이 15만 원을 뚫어낸 이후에 추가 시세를 좀 중장기적으로 누려보시던가 아니면 종목 교체해서 좀 단기 시세 누려보는 전략을 취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527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비중이 70%라서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좀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7만 원대, 6만 5천 원이 지지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매수 평단가 낮춰보셔서 중단기 목표가 12만 원에서 14만 원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133님께서 보내주신 퓨런티어에 대한 상담입니다. 매수 가격은 31,900원, 비중 50% 꽤나 또 가지고 계시네요. 오늘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런티어 22,000원 현재 가격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자도 3%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우리 퓨런티어 종목을 사실 최고가에서 좀 추격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거의 32,000원 정도를 제가 이제 차트상 좀 표기를 해보도록 하면은 자, 이 구간에서 좀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의 공모가가 자, 이제 1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5월 달에도 자, 이제 가격 조정 받았을 때 공모가 15,000원 부근인 16,000원에서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자, 이번 저점을 이탈했을 때, 즉 2만 원을 이탈했을 때 이 종목의 하방은 저는 15,000원, 16,000원까지 하방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신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2만 원을 이탈하면은 19,500원을 이탈하면은 비중 절반 줄이셨다가 그리고 15,000원, 16,000원에서 반등할 때 우리 더 평단가를 낮춰서 비중을 늘려서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약세 구간이 지속되다가 거래대금이 바닥에서 터지고 강세 구간으로 접어들어야 그래야 단기 시세가 나옵니다. 자, 지금은 고점, 싼 고점 찍고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 없으면은 계속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하향 추세 반전을 이루면서 이제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이제는 거래대금이 줄면서 공모가까지의 하방이 열려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19,500원, 2만 원 구간의 지지 반등 여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기적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서 강세 구간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다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재료와 어떤 이슈로 이 종목이 상승 반전을 이루어냈는지 그 수급의 크기, 재료의 크기를 가늠해서 이 강세 구간 전환됐을 때 이 강세 구간이 끝나기 전까지의 상승을 누려보시면서 청산기에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한보 후퇴를 했다가 나중에 상승 구간에서 우리 2보 전진을 하면서 물량을 정리해 나가겠다라는 매매 전략을 취했을 때 저는 동종목 19,500원과 2만 원 구간 지지 반등 여부 지지선 대응하시고 그리고 16,000원, 15,000원 부근에서 이중바닥 찍고 반등할 때 추가 대응 통해서 추후 반등 구간에서 1차 본전권 좀 매도 청산기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퓨런티어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내일 상담 계속해서 진행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 오후장에서 대시세 초입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 민경철 파트너님이 속속 뽑아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지금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문자로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 주시고 그리고 상담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